저희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고집이 엄청 세고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냥 말을 절대 안 들어서 제가 포기했죠. 더 이상. 나도 뭐 이제 좀 나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참 효녀 효 아들은 뭐라 그러죠? 효자 효자가 없어서 효녀 그렇죠. 앞으로도 두 분이 정말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패밀리 가족이 같이 하셔서 정말 멋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애터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또 저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중은행인 SCB은행에서 은행원으로 한 20몇 년을 근무해서 이제 지점장까지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때는 은행원으로 내가 성공해서 원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대학 생각해서 요즘 왜 그러냐면은 저희 후배 선배들은 별로 없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후배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토요일 날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랬어요. 인사를 나눴는데 어쨌든 점점 이제 좀 같은 학교 동문도 오셔서 저도 더 반갑습니다. 현재 보고 이제 은행에 들어갈 때 은행원으로 내가 이제 성공하면 출세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20, 30대,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중반이 넘어가면서 은행에서 원하는 대로 목표는 거의 달성을 해서 잘 나간다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하는 은행원이 됐거든요. 항상 진급도 빠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많이 이렇게 옮겨다니고 은행도 이제 중요한 부서가 여러 개 있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인사부라는 데고 인사부는 일반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약간 그게 어떤 삼성으로 말하면 이제 기습실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인사부라는 곳이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사부 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합기획부, 저희 국제부, 행지사에 나가서 LA에서 국제원으로 한 4년 만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같은 은행원이라도 저 정도의 캐리어를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런 부서에 이제 한 군데 정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지 여기 중요한 부서를 계속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대부분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행에서 임원이 되고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형전히 저 자신이 이제 40대 중반쯤 돼서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은행원 생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를 제가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공급생활자의 한계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뭐 요새 유튜브 보면 뭐 나와요? 임원 하나 그만둬갖고 하는 일을 보면은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길을 겪어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은행을 더 다니면 괜찮을까? 내가 한 60까지 다니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제 결론은 더 다녀도 똑같다. 달라질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원했던 일들이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특별한 삶은 아니죠. 재벌이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잘해드리는 건 고소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도 월요일 날그 저희가 9시에 이제 제 라인에 그 강의를 하거든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하죠. 이제 서재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하나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각도를 달리하는 그림이 제 방에 여러 개 걸려 있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다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미술하시고 이제 특히 예능 쪽에 이제 그걸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미술하시고 편하게 사시다가 40대 후반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망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고생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화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화동. 혹시 아세요? 화동? 들어보신 적도 없죠? 화동. 그게 이제 요즘은 행정구역의 삼청동으로 바뀌었어요. 화동인 데가 없어지거나 삼청동에 편입이 돼서
화동이라고 치면 안 나온다. 근데 옛날에 화동이 어디냐면 경복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복궁 아시죠? 그러면 경복궁 왼쪽을 뭐라 그래요? 서촌. 들어보셨죠? 서촌. 그럼 이쪽은 무슨 촌일 것 같아요? 북촌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북촌이라고 해요.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 경복궁 빙이 이렇게 있고 북촌의 초입이 화동이에요. 화동.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가 가회동입니다. 가회동. 그리고 이 아래가 지금 한참 옛날 시민하고 헌법재판소가 여기 있죠. 헌법재판소가.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도 가면 제가 그 살던 그 기와집이 있어요. 70년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파업 보존구역이라서 지금 허물지를 못해서 그 제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인데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강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서울의 중산층은 틀림없었죠. 내가 이제 그래서 저도 그렇고 가족들은 고생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실패했냐면 완전히 길에 그냥 가계도가 나올 정도로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제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이 삼형제를 전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떠맡으시는 거예요. 떠맡았다는 건 자식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떠맡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 동생 둘을 저희 어머니가 거의 본친 장사를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진짜 막 그러고 나서 뭐 좌판을 하다시피 해서 키워서 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등록금을 집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알바 있었는데 가을을 많이 했죠. 가을을 많이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가난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고 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보기엔 옆에서 뵈기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십니다.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잘 살아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일목표가 그거였어요. 제 삶의 첫 번째 목표가. 근데 은행원 생활에서 지점장에서 연봉이 뭐 한 9천만 원 1억은 이제 요즘은 1억 2, 3천 받는데 제가 그만둔 때는 한 9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손에 쥐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어머니 생활비를 한 3, 400 정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20, 30대는 못 드려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이가 사실 중반이 되고 50 나와오는데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 큰아들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리비리한 진짜 별 볼 일 없는 큰아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어요. 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애한테 저같이 좀 고생 안 하고 결혼할 때 아빠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집은 있었지만 그 집도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은퇴해서 집 팔아서 그냥 노후로 살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뭐 아이한테 줄 수도 없고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도 또 저랑 똑같은 어떤 과정을 거의 겪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어, 저 때보다는 덜 고생이지만 뭐 그래봐야 뭐 지가 다 벌어서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제 아내한테 좀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무슨 엄청난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겠다든지 뭐 사치하게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막 기부라는 건 생각 못했어요. 제가 은행 다니면서 기부라는 거는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데 무슨 기부냐 이런 생각을 제가 벌써 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발등에 불고기가 바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행을 더 이상 이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은행을 그만두면 좀 더 나은 데를 찾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경력이 좀 화려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은행장 직속으로 중요한 데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하에 여러 가지 컨설팅 컴퍼니라서 A&M 컴퍼니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 애들이랑 많았죠. 그 직원들이 여기 아이비리그에서 석박사 한 애들이 제 밑에 와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나가면
정도 경력이면 좀 남들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연봉은 한 2억 정도만 되면 1억이 아니면 2억 정도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도 들고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몇 년 알아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나마 은행 다니니까 너 연봉 1억 받는 거지 그만두면 그것도 안 돼. 그게 결론이에요. 너가 그렇게 별 볼일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너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치고 그냥 다녀. 그냥 그래야지 배도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우울증도 오고 제 얼굴 보면 우울증자 안 걸리게 생겼죠?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기가 싫어져요. 살기가 싫어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 회사가 그 주요 전력 분점이 있었으니까 그 동로위가 그 동과 있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집을 갖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살던 집이 강동구였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러면 동로에서 강동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퇴근 가면은 밤 거의 11시, 12시로 집에 들어가요. 어떨 때는 비도 오고 우울증이 걸리면 그런 게 그 걷는다는 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살다가 돼요. 그러니까 살다 만난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가 애터미를 만나는데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알아보고 물론 그 알아보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때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했죠. 왜냐하면 직장 다니가 그만둔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다. 여러분 20몇 년 다니다가 연봉 1억을 받으면 사표를 낸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사표 내고 나온 날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집에서 딱 누웠는데 제 몸을 큰 굵은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어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그런데 딱 누웠는데 사표를 내고 나온 날 누가 큰 가위로 그 밧줄을 딱쭉 자르는 느낌. 그래서 제가 한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미 애텀이라는 거를 알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왜그 명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어떤 대책 없이 있다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데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제가 그때 느껴보기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을 만나서 그걸 결정했고 한 4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게 됐어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저는 원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은행 다닐 때도 그냥 밤낮으로 일만 하고 뭐 그랬어요. 능력이 안 되면 일해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터미 할때 제가 한 4, 5년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열심히 했어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헝그리 정신. 여기는 애터미는 여기 초기에 오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잘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헝그리해서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헝그리하니까 정신이 그냥 늘 헝그리한 거예요. 여기에 그 크라운 클럽에 지금 뭐한 70년 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주고 여러분이 아시는 임페리얼 주에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나 대보세요. 100% 신용불량자예요. 100%. 윤영성 대표만 이제 그분만 어떤 그 직장 생활, 뭐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아니었겠지만 나머지는 그 이후로는 다. 윤영성 대표님은 사실 사업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표로 와서 이렇게 있었던 분이고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건 임세택, 임페리얼 분인데 100%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게 뭐예요? 그분도 하루 이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신용불량자예요. 그래서 힘들었겠죠. 헝그리하죠. 그 외에도 크라운 클럽에도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되게 헝그리하신 분. 제가 처음에 오니까 센터가 있는데 창문이 없는 센터예요. 바닥이 다 막혀 있어요. 그 여름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을 키면 되겠죠. 근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데 창문이 없는데 갇혀있는 그렇게 딱 막혀 있는 데 가서 앉았으면 어떻게 될 사람이 없네? 한여름에? 있죠. 그럼 얼른 강의 듣고 이제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거기서 자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는 분들. 그, 그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다가 그 뭐죠? 매트러스 같은 거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이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나와서 집을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걸 하다 나도 집을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열심히 했지만 집을 나온 이유는 열심히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컵라면 하나 먹고 나가서 점심은 뭐 먹어요? 굶고 점심을 그냥 돈이 없어. 주머니에 1,000원이 넘어. 1,000원. 정말 그랬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더 이상 물러날래야 물러날 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애터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다 정신뿐만이 아니고 그냥 몸 전체가 헝그리예요. 나는 죽게 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때 그럼 초기였을 다 잘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헝그리하게 하신 분은 잘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헝그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헝그리했어요. 정말 마음이 헝그리해서요. 저는 애터미에서 처음에 몇 년 할 동안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집에도 차도 있고 이런데요. 택시를 제가 처음에 할 때 항상 전철 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면 제가 게을러 줄까 봐. 그러니까 항상 저를 좀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속 오는 거예요. 전철도 지방에서 올라오면은 새벽에 반포에 오면 새벽 한 4시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 5시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기사분들이 너무 운전을 잘해서 1시간 뒤에 도착을 해버려요. 날라와서. 그래서 반포에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대합실에서 있으면 좀 사찰을 못할까 봐 이제 터미널 역에 오면은 그 의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노숙자들이 많이 자요. 그래서 이제 막 세멘트 바닥에 앉아서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심야버스를 많이 타가지고 허리 근육들이 디스크가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좀 흥분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뭐 그렇게 하는데 안 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어, 항상 언니, 저는 언니, 이렇게 응, 학부모님이나 갔다 화장품을 온, 들고 다니는데 어? 어, 어떤 분이 나갈까 해모임 갔다. 한박 가져가라면 해모임 한 박스를 들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손에다가 남은 손에 화장품이나 해모임을 다른 손에 또 들고 가요. 그럼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보다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한 박스만 팔 건데 근데 제가 뭐라냐면 한 박스만 살 게 아니고 한 박스만 사서 이건 다른 데 갖다 줄 거예요. 또 제가 들고 도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거짓말이 같다. 좀 약간 그게 필요하죠. 플러팅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2억이 제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제 목표 하던 수입은 4년 만에 된 거예요. 2억이. 근데 이게 목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동으로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멤버십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수입이 이제 4억 이상 돼서 트럼프 클럽에 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 원래 목표가 아니고 훨씬 그걸 초과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본인 인생의 전부냐? 그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 진짜 돈이 없어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게 돼요. 사람 희한하게.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게 뭐냐면 돈 생각을 일단 안 해요. 돈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좋아지고 조금 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물론 돈이 많다가 무조건 행복하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참 잘했다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93살, 이제 94세 되셨는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물론 지방에는 짚으시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고기도 저보다 더 많이 드시고 근데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 항상 어머니가 좀 우울하셨어요. 우울하시고 삶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지만 아이들 가르치고 좀 저희 동생들은 그래서 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홍제동 달동네에 살 정도로 망해갖고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해갖고 다 동생들을 이제 어, 대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생들은 다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도 저보다 더 잘 살았어요, 동생들. 근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머니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여기 아니고 해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신경 썼는데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하셨는데 본인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보고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에는 내가 언제 죽나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오래 살고 싶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참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사실 뭐돈 많이 벌면 남자 돈 쓸 데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는 룸사롱을 안 가요. 룸사롱.
뭐 자랑할 수도 있죠. 돈 많이 벌죠. 보통 남자들이 돈 많이 벌면 뭐 좀 술집도 가고 그러다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저희 애터미를 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그런 데가 쓸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쉬운데 쉽지만은 그렇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쉽고 힘들어요. 희한하게 이게. 그러니까 쉽고 힘들어. 쓴맛과 단맛이 같이 들어요. 쓴맛과 단맛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쉬울 때는 언제 쉬워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쉽죠. 처음에 시작할 때 쉬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구나. 어렵구나. 왜 어려워요? 보통 이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가 볼 땐 그거보다는요. 사회적인 인식이 아무리 벽이 있어도 할 사람은 다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첫째가 본인이 그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제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다 인간관계 사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의 벽을 못 넘는 거죠. 자기의 벽을 못 넘어가요.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으면 애터미는 정말 쉬운 답이에요. 정말 쉬운 답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쉬워지죠. 저도 제가 사업을 오래 하면서 깨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강의 시간에도 그런 인간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기가 어려운 행운이에요. 저도 제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그 생각을 제 주변 사람들, 제 동기나 친구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제 그 은행 동기들이나 학교 동창들을 보면은 개중에 있는 학교 동창들은 원래 좀 잘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좀 좋은 데는 지금도 강남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 좋은 데가 많은데 역시 애들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은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 동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평범한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으로 살다가 퇴직하고 나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서민층으로 도로 대체로 수입이 없어서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우니까 또 이 상태에서 한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돼봤어도 옆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도 뭐 지금 은행 동기들이나 뭐 공장주에서 일도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수입이 한 150, 많아야 뭐한 180, 130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벌어서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생활이 넉넉하게 될 수가 없고 본인들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쉽지도 않더라고.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노동일 같은 건 잘 못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관리하는, 경비하는 뭐 이런 건데 여기 그 차로 이렇게 주차 관리하는 찍어 다니는 분들 보시죠 가끔. 지켜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지켰어요. 왜냐하면 셀타 가다가 아무 데나 세우고 막 들어가거든요. 주차가 처음 없어요. 그러면 와서 보면 나중에 한번 통지 와 있어요. 찍혔다고. 그럼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그게 부담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여기서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보면 쉬워 보이죠. 그냥 쭉 지나가면서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 주차 관리하는 차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예요. 서울시, 그다음에 뭐 성남시, 인천시 이런 데서 직접 계약직 공무원을 뽑습니다. 단기 계약직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3년 정도 일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4일을 하고 150 정도 이 정도 받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운전은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일이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그 일하는 친구들이 그때 시험을 봐요. 그게 도로교통법 이런 걸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붙습니다. 대부분 대졸자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들어가 보면 거기도 서울대 모임, 연대 모임, 고대 모임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게 경쟁이 치열하고 어쨌든 시험을 보더라고. 근데 내가 만나서 야 그거 괜찮다 야뭐 그래 힘들지도 않고 뭐야안 힘들어 이것도 막 그래서 근데 쭉 다니면서 운전하고 사진만 찍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게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찍히면 현장에서 봐도 아니 거기다 안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항의하는 사람이 많대요. 찍으면 그래갖고 내 차를 왜 찍냐 잠깐 세웠는데 그 잠깐 세워도 거기 좀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항의를 하고
또 요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 화가. 어떻게 해요? 화내다가 안 되면 차에서 뭘 가지고 내야 돼요? 야구방망이 들고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도망가면 웬만하면 안 쫓아와야 되는데 쫓아오니까 차가 또막 쌓인 도주를 해서 제가 얘기 듣고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 때는 그냥 사진 찍히면 당연한 거 다음부터 그냥 지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끝까지 와서 그렇게 막 그래서 경고당을 내주고 막 이렇게 할 정도 그렇대요. 그래서 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쉽지 않구나. 일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애터미 만나서 제가 뭐 이사 하다가 뭐 애터미 알려줬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데 죽여버린다. 그러다가 하나도 없었죠. 충분히 위협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이겠다. 내 차에다 휘발유를 붓고 뭐 애터미 다시 한번 불질러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뭐 우선 뭐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일인데 뭐 우리 겁을 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해서 겁나는 건 정신적으로 겁나는 거지 육체적으로는 사실 뭐 겁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애터미가 참 애터미를 잘 만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뭐 인식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01개의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회사가 있어요. 101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서 95개 정도가 다 사입이 하기 엉터리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면 90%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명이 네트워크를 하면 그중에 95명이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95명이 하고 나서 어떻게 이끌겠어요? 다시는 가지 마. 옆에 근처도 가지 마.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그요, 이제 뭐 애터미 때문에 인식이 바뀔 거다. 안 그래요. 애터미 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한 100명 하면 80%가 3개월 내에 그만둡니다.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그만두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터미 참 좋은데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본인이 그만둔 거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자기 합리화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터미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애터미도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터미 돈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이 듣고서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식이 좋아지는 날이 있겠지 하는 것은 주변은 좋아져요. 제 주변은 좋아졌죠. 제 주변에서는 저 애터미 하는데 다 좋아졌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옆에서 쭉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뭘 하나? 왜 저는 미쳤나? 갑자기 은행에서 잘 다니다가 왜 사표를 내고 나가서 다단계를 할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 너무 잘했다 그때 좀 잘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게 뭐 동창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작년에 제가 모임을 갔는데 어떤 열몇 명이 모였는데 소통통의 모임은 아니고 일반 이제 동창이 같은 걸 모였는데 한 명이 저희 저보고 이 중에서는 주진 언니가 제일 성공했지 않냐? 내가 제일 성공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그렇거든. 왜냐면 돈 워낙 많이 버니까 이를 떠나서 나이 먹어서 돈 많이 버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거든요. 한 친구마다 그래 쟤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만 몰랐어. 그거 안 가는데 그걸 몰랐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한 친구가 너 몰랐냐? 주인한테 뭐 하는지 애터미 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애터미가 뭔데? 애터미 아메 같은 거 애터미 뭐 어쩌고 지네들이 애터미가 뭔지 몰라. 그냥 아메 같은 거 어쩌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런데 그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제가 애터미 쓰러져. 얘는 이상한 좀 많이 갔더라고. 뭘 내가 쓰러져? 이렇게 했는데 야, 너 그랬더니 야, 너 맞잖아. 너 엄청 쓰러지게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몇 얘기를 할까? 했더니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수익이 한 5억 정도 됐잖아요. 5억 정도 되면은 일반 기업에서는 재벌 계열사, 삼성전자나 삼성 뭐 엔지니어, 삼성생명 이런 데 대표이사가 되고 연봉이 5억이에요. 그것도 전에는 3억 정도 받았어요. 제 동창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산업에서 사장하다 나온 애들이 오래전에 그만뒀죠. 걔들이 할 때 3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받으면 5억 정도 받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견기업 대표이사들이 얼마 정도 만들었어요. 중견기업이라는 건 대기업, 재벌 계열사의 대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메일유업, 뭐 남양유업, 그다음에 뭐 우리 콜라 같은 회사들 중견기업이라고 중견 상장 기업. 그런데 대표이사 월급이 얼마냐면 연봉이 얼마냐면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러니까 5억 정도 받으려면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재벌 계열의 대기업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달이면 그만둬요? 많이 해야 아무리 많이 해야 60이고요. 대부분 50대 중반이면 그만둡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거기는 대표이사가 많죠. 그러니까 핸드폰 부분, 반도체 부분, 뭐 연구 부분, 뭐 디자인 부분에서 대표이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 회사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 평균 나이가 52세예요. 52세. 그래봐야 55세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인식이 다 제 그 친구들도 동창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회사에서 연봉 5 받아봐야 55세 아무리 길어봐야 60이면 다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잖아요. 자기들이 70인가 제가 70인가. 동창들 자기 얘기 안 해도 70까지 저렇게 대표 이사를 시키고 5억을 주고 회사에서 붙잡을 때는 몇 잡겠어요? 4억이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저는 내보냈겠죠. 걔네들이 볼 때는 제가 애터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가 CC까지 저렇게 붙잡아두고 있을 리가 없다. 5억 시키면서. 그러니까 제 없으면 쓰러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거기다 상속까지 된다는 건 그냥 상속 같은 게 그게 나오더라. 빠진다고 믿겠어요, 이거를. 아니, 직원을 일하다가 나온 듯이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직원 정도로 생각하죠. 네트워크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상속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예술은 나이가 들도록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 제가 저기 성공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랄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저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애통에 몇 명이에요? 70명이죠.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믿길래야 안 믿을 거예요. 야, 니네들은 대표자가 70명이냐? 무슨 애통이 그게 크다고 믿질 않아요. 그거 뭐냐? 대한민국 중산층은 네트워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얘기 듣고 나서 대부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애통이 해봤다. 알고 있다고 쓴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다. 알릴 때는 없다 대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범인층한테 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서민층은 이미 벌써 10몇 년 동안 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직접 안 써도 옆에서 보고 듣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왜 서민층한테 얘기하냐? 처음에 나온 분들이 서민층이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서민층도 아니고 극빈층들이 많아요. 여기 이 페이지는 다 극빈층이었습니다. 극빈층. 단칸 제일 좋은 집에 사신 분이 누구냐면 박정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가냐면 지하 단칸 세방에 살았어요. 벌써 다. 그분이 제일 좋은 집에 사는 나머지는 어때요? 빨리 그렇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뭐, 깔고 자고. 임성택 임페리얼도 본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죠? 한 달도 안 되고 뭐죠? 데이터판 놓고 바닥에 잤다고. 그렇죠? 이러고 임페리얼로 그냥 이러고 임페리얼로 그랬어요. 그냥 실제로 그냥 살았습니다. 이런 어때서. 그러니까 극빈층이죠. 근데 극빈층인데 누가 더 생각했어요? 잘해봤자 서민층이죠. 그러니까 서민층한테 안 붙었어요. 서민층. 서민층한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민층한테 돌고 돌고 돌아서 아이들이 알 수밖에 없고 해봤구나 이렇게. 근데 정작이 중간층은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층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일단 제가 있지만 여러분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얘기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얘기하셔요. 그래야지 조직이 발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산층인데요. 중산층이 많으시죠. 중산층이 되고 누구한테 하면 서민층한테 또 얘기해요. 그 서민층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인권층한테 가서 얘기해요. 인권층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노숙자한테 얘기해요. 노숙자, 서울 옆에 가고 대통령이 너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을 해야지. 선생이 지금 이렇게 시작한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워 있는 노숙자가 뭐라 그래요? 엔터 지금 소리 하지 말고 거기 누워 있마. 누구 세상 편한데 뭐 한다고 소리 하고 야 씨. 한번 이렇게 일을 주면요. 박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우리도 들고 보니 어떻게?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은 경제적으로 꼭 낫다는 게 아니고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성취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만만한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실업자는 1년 된 실업자는 10년 된 실업자한테 하게 돼요. 10년 된 실업자가 이거 하겠어요? 이미 너무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20, 30대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하지도 않아요. 20대 후반한테 왜 안 해요? 거의 캥거루예요, 캥거루. 그러니까 그래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 우리 같이 어렵게 우리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바꾼다. 맨날 이런 얘기 듣고 살아나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 해야 제가 바꾸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고 편하게 살아갖고 우리 뭐 직장만 다니도 큰 변화인 줄 알아요. 우리 같이. 거기다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다 그래 다행이니까. 조금만 지금 그거에 안 맞으면 안 해버려. 그래서 뭐 얘기한다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하면서 40대, 50대, 60대 그중에 은퇴자들한테 은퇴자들. 은퇴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이 별로 없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올해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주로 첫 번째가 나보다 은퇴자다. 은퇴자. 이건 대한민국에 은퇴자가 굉장히 많죠. 60대가 900만, 50대가 900만, 40대가 700만, 합해서 2,500만. 이게 40대는 보자고요. 지금 농협하고 하나은행에서 희망퇴직을 하는데 예전에 희망퇴직 대상자가 35살까지 내렸어요. 35살. 아니, 집사를 언제는 집사가 35살이면 집사하고 50년 있다 퇴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응?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력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은행 제가 볼 때는 뭐 지점은 거의 없어지고 어디 시빅이나 몇 개씩 갖다가 길바닥에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일은 AI가 다 하고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전문직은 어떠냐? 전문직도 비슷해요. 다 싸고 그런 분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은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0만의 은퇴자들이 과거에 이 사람들 중산층, 중산층. 이 사람들이 중산층인데 이제 퇴직했어요. 퇴직 다 끊어졌어. 어. 그 시간이 막 계속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실제로 범인층으로 내려오든지 생각이 범인층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돼서도 옛날에 이 애텀이나 네트워크에 겁을 떠오지 않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자기가 내려간다는 걸 느끼면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은퇴한 사람이 아닌데 다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려가겠구나.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내 인생이 볼 것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많은 것도 없죠.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저처럼 은퇴하고 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호텔 같은 데 가보면 K호텔도 서울에 K호텔도 우리 세미나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처음에 한 10년 전에 우리서 세미나 할 때는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들 몇 살인 줄 아세요? 아, 50대, 60대 남자들이에요. 뭐 시키기도 좀 힘들어. 정말 너무 나이 많아. 그렇게 세상이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내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 날 일산도 가서 느꼈고 서프를 가서 보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점점 많이 나옵니다. 저한테 와서 인사를 많이 해요. 은행 자기도 은행 다닙니다. 뭐 하나은행 다녔다, 신한은행 다녔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후배들도 그래서 아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게 느끼고 이렇게 끝나면서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 이분들이 옛날에 중간적으로 살겠구나 하는 분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이제 언제 수익이 되냐면 2, 3년 정도 있으면 수익이 4, 500 정도 되는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얘기를 해요. 나 애통이 있는데 400을 번다. 근데 이게 상속도 되고 정년이 없다. 그러면 정년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정년이 없는 일인데 한 3년 걸리면서 300, 500을 번다. 관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있으면요. 여기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없어서 여기 신문지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음식에 장부가 500도 없다. 어느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없다고 갈 것 같아요? 자기 없으면 반하지 않겠어요? 문제요. 그렇게 됩니다. 뭐한 것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
바뀐다. 우리나라가 이 인구가 이제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정도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가 태어난 세대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퍼졌죠. 그렇죠. 저희 이제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에서 꼭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갇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갇히려니까 이게 받쳐줘야 안 받쳐줘요? 안 받쳐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 인구가 계속 줄어요. 은퇴라는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는 연봉 뭐 6천, 8천, 1억 뭐 이렇게 받다가 그만뒀으니까 수익이 지금 연봉 1천, 2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주머니가 가격이었으니까 식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해요, 이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사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기가 지금 너무 나쁘다. 언제쯤 좋아지나는데 언제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언제 지나가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부족 때문에. 안 좋아진다, 절대로. 네. 이 좋아지려면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다시 옛날같이 벌 정도로 직장을 잡아요. 5천 이상, 7천, 8천을 벌는 직장을 가는데 그런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1,000, 2천 벌어서는 소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밥만 먹고 사는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제가 볼 때는 앞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가 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하지만 반드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가구수의 26%가 자영업으로 생활을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9%, 미국은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가보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10년 지나도 그 자리에서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다르게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저희 그 동네도 보면은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뭐 부츠했다가 뭐 월남부츠했다가 뭐 햄버거집 했다가 푸셔했다가 수없이 바뀌죠. 근데 그 바뀌는 것도 지금 괜찮은 그 정도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자영업 하는 분들의 반 이상은 다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소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 밑에 10대, 20대, 30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소비하던 대체의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자영업의 반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불황의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보세요. 자본이 안 되죠. 경련도 없죠. 제가 그건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중에는 이상한 데로도 많이 가겠죠. 다른 뭐 이상한. 그래서 요즘은 뭐 코인 가닥에도 많이 가죠. 그나마 아직도 좀안 알리고 정말 그야말로 부어지 되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나라 전체는 어떤 그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점점 어려우지만 사실 애터미는 상당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애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날 지금 의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이제 본부장님부터 주한 2명 더 나. 나 2명씩 책임지고 나요. 나는 2명씩 뭐 이렇게 나면 예, 그러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그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왜 안 나요? 힘드니까 안 낳죠.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다고 하는 패턴이 뭐가 똑같아요? 이 지구를 보면요, 맨날 다니는 걸로 다녀요. 동물은 절대 다니는 것만 다녀요. 근데 사람도 비슷해요. 그러면 출근할 때 보면은 여러 길이 있어도 맨날 다니는 길로 가요. 똑같은 패턴이. 다른 길로 가면 몸이 불안해. 네, 몸이 익숙지 않아. 운전 편하지가 않고. 이 알라스카 가면은 토끼가 살아요. 알라스카에 가면 토끼가 많아요. 근데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 많이 나느냐? 풀이 그의 기운이 괜찮아갖고 풀이 많이 자라면 새끼가 많이 나요. 새끼를. 얘네들이 알아. 아, 풀이 많구나. 내가 새끼를 낳아도 얘네들이 먹을 게 많구나. 근데 어느 해 기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풀이 잘 안 자라면 새끼를 내는데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늑대가 또 새끼를 많이 낳아요. 잡아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토끼가 새끼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늑대가 새끼를 안 낳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도 왜 애를 안 낳느냐? 한국이 어느 세대는 막 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지니까 막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정체기가 왔어요, 이 경제가. 1년에 막 성장률이 2%, 2%, 3%, 1%, 2%가 한국이 없어요. 10만 원은 얼마예요? 7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1000만 원보다 1010만 원 되면 먹고 살만해요? 1030만 원 되면 사람보다 한국이 없어요. 사람이 실제로 그걸 피부로 느껴서 내가 어떤 걸 하려면요. 굉장히 성장률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결국 안 낳게 되면 한국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되는 낼 사람도 줄고 돈쓸 사람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나라에서 예산도 줄고 의료보험 제도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생산 세대가 의료보험료를 내서 여기 위에 사람들이 편하게 노인들이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의료보험 내는 이 많은 사람을 당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 뭐 팀장님 100까지 무조건 다 돼요. 워낙 착하시니까.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살 수도 있어요. 150까지. 여러분 생명과학자들이 인간 수명을 최대한 늘린다고 봤을 때 우리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간이 최대한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죠? 안 돼요? 생명과학자들이 500살, 500살까지 산다. 근데 그 생명의 비밀을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오래 사는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얘네들은 왜 오래 살까? 거북이 오래 살아요, 안 살아요? 오래 살죠. 그럼 얘네들은 왜 오래 살까?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인자를 사람한테 똑같이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죠. 그건 그런데 500살까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뭐 150만 200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바이오하고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AI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고 바이오가 바로 이제 수명 연장에 질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이 노인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애를 안 낳고 그럼 당연히 모든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뀐 게 의료보험 제도. 의료보험이 지금같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병원을 가야 돼요. 돈료가 없어요. 근데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는 현실화돼 있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 병원 가는 건 우리가 훨씬 비쌉니다. 웬만한 사람은 치과를 못 가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한 달에 보험료는 얼마 내냐면 350만 원씩 냈어요. 의료보험료 350만 원. 상상이 되세요? 네. 근데 그 돈은 그럼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회사한테. 제 연봉이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국 주전을 할 때 제가 과장업을 하고 차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한 6, 7천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왜 2.5배를 받았어요. 10도 더 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상당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의료보험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의료보험료도 비싸고. 그럼 의료보험료 그 350만 원 못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다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이빨 한 대 뽑으면 얼마예요? 이 한 대 뽑으면 치과 가서 100만 원 넘습니다. 이게 뽑는데.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펜치로 뽑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코로나 때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안 죽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마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료보험이 공짜예요. 코로나 때 공짜 주의했죠. 미국은 공짜가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갔다 오면 2, 3천만 원 내놔야 되는 거예요. 4, 5천만 원씩.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이렇게 붕괴되겠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앞으로 세상이 절대 만만치 다단계라고 안 한다? 다단계 아니라 천단계, 만단계에서 사람들이 생존 본능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너무너무 그런 중간지점한테 상류층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10%의 상류층은 잘 사니까 상관없지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중산층 밑으로는 지금 같은 그런 어떤 복지나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그래도 나는 앉아 죽더라도 나는 네트워크 다단계는 안 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연봉을 2억씩 계속 주고 회사까지 다닐 수 있다면 제가 뭐 한다고 이걸 계속 했겠어요. 그냥 은행 다녔지. 제가 보니까 앞일이 깜깜하니까 제가 애터미를 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로 봐서는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변에 다 알아 이제 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예. 그런 것처럼 점점 세대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 2, 3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2, 3년 뒤에 저는 이제 다들 많이 몰려온다고 봐요. 해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국내만 해도 잘 돼요. 국내만 해도 잘 돼요. 굳이 뭐 해외까지 가서 하시는 거는 본부장님들 이상 리더분들 나가서 하시라 그러고 부장 이상은 그냥 본부를 해안 나가고 국내만 해도 돼요. 그건 얼마든지 이런 거 이쪽에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셔서 멤버십을 이제 키우셔요. 만약에 열심히 안 하셔서 2, 3년 지나도 혼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내가 받을 그릇이 있어 없어요? 멤버십이 커서 그래서 내가 하나에 한 멤버십에 10명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면 20명, 40명, 80명 만들어놔요. 순식간에 올라간다 2, 3년 사이에. 그런데 내가 한 명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1, 2, 3, 8 해봐야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여건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누가 주변에서 뭐 도와준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 이 재심학력 그러면은 근데 이 재심학력이 좋은 건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재심학력 중에서 서로 도와준다는 건데 주로 내가 도움받는 쪽을 생각해요. 네? 재심학력이 서로 협동해서 잘 일하는 거잖아요. 서로 힘을 합해. 그런데 그 힘을 합한다는 게 나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포터도 나를 도와줘. 파트너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고. 그건 재심학력이 아니에요. 재심학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 스포터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파트너들이 잘 되고 이게 재심학력이지.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스폰서들이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고 그거는 재심한 것들이 한 것들은 그냥 이득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 도움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올해 여러분의 한 주가 아닌가? 우리 회장님 뭐 얼마 고수하셨대. 올해 어떻게? 건강 관장이죠. 신사원상 뭐 어려운 거를 많이 하셔.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안 좋아했고 올해 사업하시면 이제 그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올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누가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좀뭐 그러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사실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중국이니까. 그런데 왜 젤렌스키가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냐? 남들은 이제 러시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얘기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도박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약 올린 거죠. 약 올렸다. 한마디로 약자가 전쟁을 가서 초등학생한테 한테 가서 약 올리는 거야. 때려가 어떻게 해요? 진짜 기절하는 거지. 근데 젤렌스키가 힘도 약한데 왜 이렇게 가서 러시아에 푸틴을 약으로 줬을까요? 때려가 하면서 푸틴이 목대질 줄 알아? 진짜 때린 거죠. 그게 뭐냐면 젤렌스키가 누굴 믿었냐면 누굴 믿었어요? 미국하고 유럽을 믿은 걸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아주 똑똑한 대가를 치고 있어요. 땅다 뺏기고 결국은 미국 손 띄고 유럽도 이제 뭐야? 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의 도움으로 뭘 한다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컴퓨터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팀워크로 하는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팀워크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팀워크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올해 정말 2025년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헝그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정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는 팀원들한테도 바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애터미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애터미가 제가 처음에 이 애터미를 할 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게 두 가지였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원래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보면 유통 중에 하나고 하나인데 일반 유통하고 달라서 이제 회원들이 같이 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비자가 제품을 써보고 싸고 좋아서 판단해주면 본인도 쓰면서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꼭 연예인만 광고하는 법이 있냐. 내가 스스로 내가 광고해서 내가 모델이 되는 거다.
내가 써보고 내가 광고 모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누구지? 이런 사람만 돈 벌 법이 있냐?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광고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돈 벌면 되지 나랑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 생활비를 가지고 자본처럼 활용하는 일.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자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샴푸, 화장품, 뭐 건강식품을 생활비를 가지고 그것을 자본 삼아서 그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생활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본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인적 자본.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 뭐냐면 내가 아는 인맥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인적 자본을 언제 쓰냐? 평상시에 뭐 모여서 수다 떨고 뭐 술이나 한잔하고 이럴 때 써요.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있을 때 뭐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에서 한번 씁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인적 자본을 활용을 못해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에 비해서 내가 사람을 잘 알고 지내고 잘 지내려면 노력을 많이 하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쉬운 것도 참고 상대방 위해서 배려도 해주고 내가 때때로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생기는 인적 자본인데 실제로 활용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 박수정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돈 보고 사람 사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적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 자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니까요. 그 인적 자본을 이제 활용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써보고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겠죠. 내 인맥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내가 그 자본을 활용해서 인적 자본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그 인적 자본을 활용했냐면 편의점이라든지 한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누구예요?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이 내 인적 자본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자본을 딱 그 사람들이 활용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벌이 된 건데 이제는 내가 개인적 자본에 내 생활 자본, 이 사람들의 생활 자본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명분과 얼마든지 수납성이 있죠.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제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었던 회사가 아메이 뉴스팅 정도인데 거기는 사실은 생활 자본으로 제품을 쓰기에 너무 비싸요. 그걸 하려면 안 쓰는 걸 비싼 걸 써야 돼. 네, 그게 문제. 아메이 제품이 애트로같이 싸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은행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친구들이 그 아메이다고 뉴스킹에서 물건을 받아왔어요. 받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식탁에 이런 거 묻어놓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뭐야 그러면 친구가 이걸 해서 내가 한번 해줬어.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해줬어. 이게 얼마야?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만 원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월급의 반이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다시 안 사. 내가 수도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전에서 한 번 사준 거야. 자 그런 정도의 제품 가지고 똑같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갖고 명분이 은행 지점장이 대한민국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다시 쓰지도 못할 제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보다 오히려 비싼 걸 썼었지 여기보다 더 싼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치약이든 화장품이든 뭐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죠. 명분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보나 내 주변의 공동체로 보나 충분한 가치와 명분이 있는 사람. 그런 가치와 명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행운이죠. 저한테는 행운이고 여러분한테 행운입니다. 여러분이 애터미를 안 만나고 그걸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지 못할 일이야.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뭐 아메이 정도 하면 욕은 안 하겠죠. 하지만 아이고 비싸서 계속 못 써.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애터미는 뭐 제품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좀 하죠, 사람. 돈이 안 된다. 제품 때문에 그만뒀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 가면 그건 제품이 이게 뒷받침이 안 돼서 그만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만난 건 정말 다행이고 저도 바로 제품이 정말 이제 싸고 좋다니까 싸고 좋은 걸만큼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독점이라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진 특별한 품질 제품인데 이걸 애터미밖에 안 팔아요. 애터미밖에 안 팔아. 그 독점이죠. 그 다음에 시장이 무한대요. 이 화장품은 전 세계 여성들이 다 쓰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뭐 샤넬, 랑콤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들이. 근데 한국 화장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3대 메이커죠. 3대 화장품과 마찬가지예요. 아모레, 그다음에 엘세올롱, 그다음에 애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 다단계라는 벽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죠. 정말 제대로 알면 훨씬 더 많은 여성이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싸고 좋아서 경쟁력이 있는데 독점이죠. 그다음에 시장이 무한대죠. 이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망할 수가 없다. 제가 이게 제 개별 회사랑 마찬가지죠. 제가 상속이 되고 제 멤버십이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제 회사인데 제가 취급하는 제품이 싸고 좋고 독점이고 시장이 무한대인데 이게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러면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했든가. 그런 제품력을 갖추고 있는 거의 저희들이 유일한 대통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장이 아가님 회장이 경영자로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랑은 뭐 다른 다 생각 똑같을 수는 없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경영하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시력을 봤을 때는 아주 탁월해요. 이게 뭐냐? 일단 이분이 그 어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떤 회사가 돼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 방향이 되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데랑 경쟁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랑 경쟁하지? 아니, 뭐 백화점 만들어서 백화점하고 경쟁하고 극장 만들어서 극장끼리 경쟁하고 이런 거. 공업쪽끼리 경쟁하는데 뭘 경쟁 안 하면 누구랑 한다. 이랬더니 우리는 뭐 백화점하고 한다. 편의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의 사랑을 낳지 못하는 네트워크 회사라고 경쟁 안 한다. 나는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제가 감동도 받았고 저분이 문제의 힘을 정확히 깨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어떤 회사를 만들 건데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회사. 그 말 한마디 다 끝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다 똑똑해. 그래서 알아서 났습니다. 싸고 좋고 났으겠죠. 안좋은 안 들고. 모든 게 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과정에서는 뭐 어떤 것도 떠들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보면 결과는 따라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아는 분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CEO들이 그 우리나라 옛날 그 CEO들 보면 관리형이에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이병철 회장. 그래서 삼성은 관리의 삼성.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은 뭐예요?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현대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추진력 있으면 회사가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돈 가지고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망합니다. 지금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술이 있어요. 회사가 기술이 없으면 그래서 요즘 생성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기술의 삼성이었다 관리의 삼성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관리의 삼성 맞죠? 이병철 회장때. 근데 그 다음에 이건 회장 때 그게 기술의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승승장구했는데 다시 이건 회장이 돌아가면서 관리의 삼성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회사가 지금 딱 주저앉죠. 주저앉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저앉는 거랑 마찬가지죠. 형태가 있었던 공장을 다 스탑시킬 정도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공장을 내줘요. 공장을 짓는 물건을 팔려고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짓다가 중단하면 왜 그걸 중단해요?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물건 안 팔리면 회사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안 팔려? 삼성이 저번 회사가 되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누가 10년 만에 그게. 요즘은 2, 3년 만에 기술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요즘 잘 되는 회사들 보면 다 기술력이 뛰어나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폐지됐었죠. 한동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물러나서 최고 CEO에다가 아주 기술에 딱한 인도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확 일어났어요. 현대 같은 회사가 되고, 현대 같은 회사가. 얘들은 독일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잘 됐죠. 반면에 삼성은 계속 관리를 기술했어요. 부회장 급을 보면 기술자가 없어요. 매우 관리하는 사람들, 회계, 뭐, 인사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지만 기술이 그동안 발전이 못해요. 엔비디아, 제스노아, 있을 때부터 그런 컴퓨터 만드는 사람. 그, 저여서 엔진 만드는 사람, 컴퓨터 엔진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제 삼성 반도체가 왜 안 되냐면, 삼성 반도체는 이런 단일 TSMC의 반도체. 근데 요즘은 AI는 반도체를 이런 반도체 합니다. 이렇게 특히 쌓여요. 왜냐면
워낙 AI를 구동을 시키려면 이 반도체까지는 안 돼요. 이렇게 반도체가 여기 들어와서 훨씬 더 효율이 높아야 돼요. 성능이 좋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못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였으니까 이것도 세계 최고로 가야 되는데 교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에도 주시게 됐죠. 지금. SK에도 투자를 해요. 이 바로 이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되는 바로 또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삼성이 납품을 못한 내가 어떤 회사냐? 이게 최고의 AI 회사. 세계 최고의 AI 회사라는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회사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애톰 회사는 인공지능들이 AI가 못해요. 로봇이 나와서 한번 써보는데 얼마나 다행이냐면 이 네트워크는 인류가 가능한 정도까지 뭐 AI가 닦겠어요. 안 하죠.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굉장히 위협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약사들 우리나라는 약국이 다 있습니다. AI를 안 하지만 미국은 대형 병원을 내보면 약사가 많아요. 근데 이런 병원에서 약사들이 막 900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AI 하나로 다 대체해버려요. 그래갖고 약사들이 수백 명이 하는 일을 AI가 혼자서 해버려요. 별거 아니어서 사실은. 그 통해서 터치를 해갖고 갖다 듣는 거거든요. 그 정확하죠. 다른 것보다 실수를 더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로펌에서 지금 막 여기서 재판 난리 나잖아요. 막 재판이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만 조사하는 거에 대법원에서 뭐라 쓴다,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나서나. 그런데 사람이 그걸 조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걸 조사해서 뒤져갖고 해봐. AI가 하면요. 그 조사하는 사람들 100명이 할 일을 갖다 5분이면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수경사들 앞으로 이어폰만 딱 끼면은 여기서 각자 원하는 그 언어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 뭐 중국어, 뭐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뭐 무슨 제가 말하는 걸 다 동시에 이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투명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애터미는 절대 이야기를 못한다. 얼마나 다행이죠 정말. 이것도 뭐 AI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이게 뭐 힘들어요. 진짜. AI가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죠. 모든 면에서. 아니 이거 봐도 고수를 깨지는 거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분야만 잘했던 거고요. 지금 이 제네스랑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들은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한 분야가 아니고. 그림도 잘 그려, 소설도 잘 써.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거기다가 자기 소개서 있잖아요. 자기 소개서. 자기 소개서 쓰죠. 거기다가 5개 정도 단어를 딱 주면요. 얘네들이 너무 멋있게 자기 소개를 딱 써버려요. 여러분 자서전 쓰고 싶죠? 자서전 쓰고 싶으면 나이, 태어난 거,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학벌 이런 거몇 개로 한 키워드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째 자서전을 걔가 딱 써요. 내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억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다가 몇 개의 저기 막이저 요소를 주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영화를 만들어줘요. 제가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얘기가 좀 이제 너무 많이 나갔지만 어쨌든 그런데 박한길 회장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기술을 많이 하니까 제품의 가격을 저렇게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제품을 잘 모르면 가격이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품 이사님이 있다고 제품 얼마에 팔까? 요번에 그한 번째 정도 만들었는데 기존에 중에 이 정도 한 100만 원 맞지? 얼마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임원들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는 한 70만 원 맞죠? 이번 차제에 뭐 시장을 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0만 원 맞자고. 그런데 난데없이 장성 부회장님 할까? 부회장님이 회장님 7만 6천 원을 팔면 좋겠다는 뭐라 그래요 제가? 빨리 나가셔야 된다. 이게 아니 시중에서 100만 원 파는 걸 무슨 7만 5천 원에 팔아. 그래서 망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훤히 알면 그런 일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뛰어난 거예요. 그 치약도 그렇고. 제품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영화이 굉장히 뛰어났다.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가 안 될 거다. 나보다 훨씬 뛰어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뛰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아했고 아마 여러분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이유로 애플을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 있는 회사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하면 돼 이제 내가 노력만 하면 돼. 노력. 돈도 필요 없어. 진입비도 없어. 원리수도 없어. 돈이 필요 없는데 리스크도 없어. 그러면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아까 노력하는 거야 뭐 살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제가 노력인데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베터를 만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다 스펙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나이가 제한이 있다든지 학벌이 필요하든지 그런데 그런 게 완전히 없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무스펙이에요. 무스펙. 마실 걸로 따지면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 먹을 수 있는 저는 소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뭐예요? 마시는 사람이 돈 내고 정해져 있죠. 근데 물은 어때요? 거의 공짜로 그냥 아무나 막 마시고 이거 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많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시면 안 좋으신 거예요. 이 좋으신 건데 이거를 못 살리면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셨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완벽히 하신 거예요. 정말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만. 저는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원래 과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냉정한 사람도 그렇고 아주 따진 걸 좋아해요.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지. 어떻다고 그게 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왜 그런데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따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막 저보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네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주인의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해요. 그 이상의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노력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노력의 종류나 내용을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노력에 대해서. 자, 성공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도구,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냐면, 제가 은행 다닐 때, 가끔 저한테 제 자신한테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 유진아,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못 되니?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답을 주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뚜렷하게 뭐 이유가 없어. 예, 능력이 부족한 건 능력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끝나버려. 근데 애텀이 오니까 똑같은 주진환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네. 시급이 은행에서 벌을 때 시급에 거의 5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죠. 예. 우리 나이가 더 늙었으면 늙었죠. 예.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는데 돈 버는 거 없죠. 달라진 건 뭐예요? 도구의 가치죠. 도구랑.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건 아니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도구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세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뭐든지 한우물을 파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깜빡 속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든지 무조건 한우물을 판다고 돈이 나오구나. 파봤자 목을 겨우 죽을 정도밖에 안 나와. 목을 갈 정도로 칼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근데 제게 그래서 이쪽으로 잘못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나면 어,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해외 신춘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하와이 어때요? 하와이? 하와이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본부장님은 차를 가지고 가셔.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갈 예정이야.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밥 먹고 2시에 출발해.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차를 가지고 가서 대구에는 딱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를 가셨어.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갔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 비행기를 못 탔어. 예. 그러면 두 분 중에 노력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자전거 훨씬 더 많이 했지.
근데 사례건 누가 타요? 노력을 들어 본부장님이 하와이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다 자전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자전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타고 있는 도구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그러니까 백날 페달을 밟아봤자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게 애텀이에요. 그게. 그 도구를 만나시게.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똑같은 사람이 도구를 바꿈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뭐 못한 게 있어요? 없죠? 오히려 나이가 좀 더 젊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네, 저는 뭐 이제 나이가 들고 가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살이세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네. 응? 몇 년생이세요? 56년생. 네. 저보다 2살 어리세요. 형 5살이요. 5살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 많이 벌면 나도 벌 때는 여행도 가고 못할 것 같은데 내 여행을 못 가요. 제가 사실 수준도 비교를 못하겠어요. 비즈니스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 몇 살이세요? 40 성공하면 50대잖아 50대. 50대 펄펄 나죠 펄펄 나오죠. 진짜. 50대. 네. 조금 우울하신가? 나이가 좀 더 많아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지금 괜찮아. 자 이제 노력은 여러분이 하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싸구제품을 전한다. 이거만 맨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를 받는 거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자가 나오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업자. 사업자가 나와야 빠르게 커집니다. 소비자만 나오면 여러분이 한 명, 두 명, 세 명, 나서 100명에서 간판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사업자가 나오면서 2명이 4명 되고 8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간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1, 2, 3, 4, 5의 간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다 이 간판이에요. 한 달이라면 한 달은 방.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방. 한 개 팔면 1원, 두 개 팔면 2원. 그런데 이 네트워크 FM사업은 1, 2, 4, 8, 16 본인이 주체할 수 없어져요. 제가 지금 회원이 50만 명이 멤버십 5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제가 안 갈 때도 안가서 막 사업을 다 해. 러시아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뭐 카마타 나오고 브라질에서도 뭐 칠레에서도 뭐 하나고 팀장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얼굴은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랬지만 제가 가본 적은 없고. 그 정도로 막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거 어떤 기전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저는 소비자를 만드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뭐예요, 이제? 사업자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키우고 후원하는 게 2단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단계를 잘 못하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방법을 잘 못해서. 자,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법 중에서 소비자 만드는 것과 사업자를 후원하는 두 가지가 나눠요. 소비자는 내가 제품을 써보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그중에서 이제 쓰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소비자 중에서 나도 이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를 할 만한 사람한테는요. 직접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다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또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못 사게 해야 돼요. 그럼 뭐냐?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줘요? 갈 때마다 계속 접촉을 하면서 뭔가 비전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라인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 하면 수익이 나와. 너무 잘 때는 5만 원, 6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별거 아니야. 절대 별게 아니야. 5만 원, 6만 원. 엄청 큰 돈이 네.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거든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돈이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계속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6만 원 벌었는데 12만 원 벌어. 지금 24만 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1억 벌 때 보여주는 식으로 하지 마. 그건 비전이 안 돼. 오히려 2, 4, 8로 늘어나는 게 비전. 나도 지금 별거 아닌데 50만 원 됐어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벌어. 보통 사람한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이게 큰 돈입니다. 근데 꾸준히 나온다?
더 많을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접촉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다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게 요거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생기는데 이 애터미 사업에서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나 안 들은 분은 전부 제가 볼 때는 원인이 100% 인간관계예요.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을 하셔도 소비자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 그야말로 관계를 잘하는 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만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어. 이거 몇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넌뭐 잘했는데 나는 애통이 잘하잖아. 이거 너만 그냥 거냐 아니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너건 거 배우 잘하는 게 보이냐? 네가 있더라고. 가만히 또 자기 아무것도 없이 잘하는 게 있어. 너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 보이면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 데서 다 달라져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많이 키우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역량. 이 노력을 해서 역량을 키우신다. 그래서 이 역량이 뭐예요? 애터미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역량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생 시나리오 쓰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하면 꿈과 목표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현실화가 되려면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요. 벌써 그냥 연명 맞추고 지나한테. 에이, 농담이지만 저를 뭐 깜짝 놀라시 아, 그런가? 아, 제가 속삭이는 사람 보면 어때요? 네? 진짜 성질이 있는 대로 안. 왜냐하면 저한테 못해서가 아니고 그 파트너들이 힘드니까. 그런 스폰서들이 있어요. 파트너를 엄청 힘들게 하는 스폰서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네, 그죠? 네. 제가 원래 정들은요, 저는 애터미 사업할 때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 기분이 안 따라오면 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다 차단시키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없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에요. 제가 좀 특이해서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뭐라 이제 어, 이렇게 좀 완벽주의자 비슷하게 완벽주의자. 근데 은행은 좀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 돈 1원 풀리면 이돈 마실 때까지 집에 안 가고 내가 집 풀으면 되는데 절대 그게 안 돼요.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이론이 안 맞아. 끝나고 나서 다 맞춰보니까. 이게 이론이 안 맞으면 보통 그래 이론 그냥 채우면 되지 뭐 이거 넘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그 이론이 9억 9,999만 9,999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론이 남는 게 거꾸로 가면 남는 게 아니고 부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고예요, 사고. 그때부터 이제 사고를 찾는 거예요. 누가 돈 필요가 돈 필요다. 보면 여지없이 필요하고 사라져. 이렇게 잡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 걸려도 다 찾아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고 끝내야지만 끝나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 20몇 년을 해왔으니까 처음에 저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냥 맨날 뭐 시스템에 오르다 안 오고, 오르다 안 오고, 세미나로다 안 오고, 뭐 하는 거 만든 거니까 이 주식에서 또 20몇 년 큰 사람은 이거잖아. 자기 할 일 안 한다. 그럼 은행에서는 자기 할 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잘려. 여기서 자르고 싶어도 잘릴 수가 없어요. 안 잘려져. 내가 내가 나는 분명히 난 잘랐는데 딴 데서 또 하고 있는 거야. 와, 너무 재밌다. 얘기가 이상으로 나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선택한 사람 중에서는 그만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사업자가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워낙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지게 되고 네트워크에 비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람이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어디서 그렇게 보셨어요? 반드시
시간이 걸리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짧든 길든 간에 산업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산업을 여러분이 놓치를 않으셔야 돼요. 결국 애토미를 부른다면 이런 방이 있어요. 애토미 방. 네 방이에요. 네 방. 네. 마의 애토미 룸이. 마이. 룸. 방.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앞문이 있어. 그러면 앞문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채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뒷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못 나오게 막아놔야 돼. 그러면 계속 사람 들어오는데 나갈 부분 없다 그러면 커져야 안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뒷문이 열려서 나가는데 이 뒷문을 누가 열어요? 이걸 내가 연다니까. 내가 열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내가 열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안 열면 이거 무조건 커져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뒷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럼 커진다니까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다 똑같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 자,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는 무엇을 이루지나 소통과 공감으로 이루어져. 소통과 공감. 소통은 뭐예요? 언어, 커뮤니케이션, 말이. 공감은 뭐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걸로 나가.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는 안 생겨요. 얘기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생기면 반드시 대화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대화 하나도 안 했는데 인간관계가 생긴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마이너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빈에서 내 옆에 누워있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네? 그렇죠? 내가 막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돼 있네, 얘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을 잘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고, 소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못 생겨요. 그래서 왜 남의 뒷 얘기도 하지만 험담을 하지 말라. 나쁜 소통이죠. 나쁜 소통을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가요, 그게? 절대 험담을 하지 마. 여러분 스폰서고 파트너가 험담을 하지 마. 험담이라는 게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안 좋게 얘기하는 게 험담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뭘 잘못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시화면에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항상 말과 모든 이런 행동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게 어떻죠? 자, 언니하고 자매가 있어. 여기 있죠? 이모 자매님 어디 계셔? 나가셨나? 자,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역량이 더 좋아. 쉽게 말하면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르쳐야 돼. 누가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보통 언니가 올라가면 맞죠? 우리 장유유도 그렇죠? 네. 아, 한 살만 더 먹어도 내가 뭐 나이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동생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애터미 사업은 위로 올리는 사업이 아니고 끌고 가는 사업. 자, 동생이 역량이 있어서 언니도 같이 잘 살게 하고 언니를 받쳐주면서 내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생이 위로 올라가서 언니를 끌고 가는 사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트너가 여러분을 받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파트너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 중에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 징수교를 찾는다든지 온팽이를 찾는다는 것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뛰어난 사람을 내가 파트너로 와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찾다 보면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밑에서 징수교가 나와서 나는 좀 저보고 열심히 안 해도 밑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내가 올라간다? 이런 일은 없어. 맨날 반팽이지 반팽이지만 반팽이 온팽이 얘들은 하다 보면 온팽이가 나온다. 알겠다. 열심히 한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지 온팽이가 나와서 반팽이 나를 가져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 얘기가 조금 오해를 주셨어요. 그리고 진주족에만 꼭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꼭 진주족에만 조개냐? 그렇지 않아요. 네. 갈비도 있고, 네? 하구수는 뭘 넣어야 돼요? 파지간도 있고. 저는 홍합 정도 생각합니다. 홍합.
그럼 아무 조개나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끌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조개를 다 그런 내가 봤을 때 좀 시통치 않은 조개 다 버리고 진조개만 찾는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건 아주 뭐라고 표현하나? 그거는 그 개념을 잘 개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바지락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홍합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진조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화장은 본인이 무슨 조개 뚫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주조개고 싶죠? 진주조개. 진주조개 사장님 진주조개. 딱 인정해 줄게 진주조개. 그래서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 항상 소통과 공감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 내가 성공시키고 싶어.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말을 행여라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 이 파트너가 잘해서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그러면 내 생각대로 파트너 때 보통 해요 안 해요? 하나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럼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당연히 안 되죠. 파트너가 가끔 그런 경우 있지. 근데 물어. 저가 전화. 선생님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나 뭐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아니 그만해가지고 물어요. 찌찌같이. 성공하겠어? 이렇게 한다. 이건 나는 더 큰 소리로 본다. 몇 번이에요? 나는 더 큰 소리로 본다. 누가 내 파트너를 시킨다. 내가 있잖아. 이게 몰라야지. 네? 파트너가 즐거워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더 슬퍼하고. 파트너가 와서. 얘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뭐 어디 스카이 났어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하면 뭐예요? 뭐 잘하는데 이거 좀 돼야 와, 사장님, 그런 또 능력이 있으셨구나. 나도 얘 어떻게 보면 되게 나 고민인데 좀 나한테 좀 가르쳐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인간관계가 나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해준다. 이렇게. 항상 뭔가를 해준다. 그래서 물질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나 말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뭐 사람 사는데 꼭 뭐 좋은 좋은 걸 해줘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백날 스무 가지 말이 이상하게 하면 다 특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뭐 얘기를 한 시간을 넘어 두 시간을 더해도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워낙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의 강의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가 거의 옛날에 이성영 박사님이 좀 하셨는데 지금은 다 돈 버는 거 위주로 강의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돈을 벌려면 인간관계라든지 이게 인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내기 인간관계론 이런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은 대화론 이런 게 있어요. 공감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요. 많이 보셔서 한 10번씩 읽으시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이 잘 맞고 이렇게 항상 기억해 두실 게 절대로 사람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많든 적든 학벌이 많든 얼굴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사람 안 나와서 사업 못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이 이미 애터미 만난다는 것은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한 명도 잘 지키면 그게 두 명 되고 네 명 되는 거고 10명이 나서도 다 못 지키면 빵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도 절대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지 마. 내가 반드시 너 성공시킨다. 그래 입법 좀 달고 하자. 내가 너 반드시 내 부자로 만들 거야. 나도 같이 너 같이 부자가 됐자. 항상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풍조 비판하지 마. 그것도 크게 나오는 얘기죠. 아내가 한 말이 그랬어요. 미인 대신해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말이거든요. 이 풍조 비판은 뭐냐면 풍조, 조언, 한, 판단, 평가예요. 평가하지 마. 평가. 사람을 평가하지 마. 이거 맞는 말이죠. 비판하지 마가 당연히 맞는데 여러분이 풍부나 조언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풍부, 조언. 너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이 사람이 달리기에서가 충고하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상담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상담이 충고나 조언이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충고 조언은 대부분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기억해도 돼요? 저나 여러분이 충고나 조언한다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다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적질은 안.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본전이에요. 어설프게 충고하고 사장님은 다 잘하시는데 요거만 고치시면 돼요. 이게 충고 조언이에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사장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요거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세요. 이것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딱 잡고 쳐버리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상대방이 물어볼 때만 질문에 대한 답만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만 해주세요. 그거만. 절대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장님 이런 거 고치셔야 이런 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줘요 일단. 말고. 고쳐주시지 않아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시험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은 쉬운 사람이죠. 왜 어려운 사람이냐? 여러분 나라서 거절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나오거든. 나온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같이 후원을 하고 끌고 가고 내가 같이 성공하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절이 어려운 게 아니다. 거절이 뭐가 어려워요? 얘기하다 보면 등산 있죠. 10명한테 얘기했더니 9명이 거절하고 1명 들어보면 된 거예요. 원래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확률적으로. 100명한테 얘기하면 100명 나오겠죠. 1명 얘기해서 1명 나오고 기대하지 마.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애초에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명하고 얘기하고 20명한테 얘기하면 1명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올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2, 3년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맨날 많이 나와야 내가 못 지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수십명 수백명이 몰려오면 뭐하냐고 내가 그걸 못 지키면 말짱빵이죠. 여러분이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전부 다 2, 3, 80으로 늘어나.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이에 크게 커져서 힘들게. 저기 좀 배고파서 밝은 얘기도 오시고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결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아니 작년에 세미나 강의하는데 제목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제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서포트 이틀째. 내가 이제 얘기를 듣고 참 제목이 너무 재밌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지원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전을 받는데도 본인이 부자가 못 된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된다. 그 제목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도 결론은 뭐예요? 나는 안 돼. 제가 어려워요 그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데 뭐 제가 그걸 직접 다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시대는 다른 사람이나 타인이나 사회가 우리한테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앞으로 이 정도 살다 죽어야 돼. 라고 한계는 안 줘요. 지금 사회. 아무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어요. 언제요? 그런 시대 때. 양반,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리, 그 다음에 노예죠, 노예. 그래서 노예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같이 노예가 있었어요. 완전히 노예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속했던 집단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참고로 조선시대 양반은 전 인구의 10%입니다. 나머지 90%는 대부분 평민이나 천민이나 노비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양반, 그래서 무조건 양반이야. 모르기만 여러분의 90%는 확률적으로 상민이하에 들어갔겠죠. 그럼 그때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양반들이 다 뺏어가고 더군다나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린 고사하고 임금조 같은 사람 보세요. 본인은 엄청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자기가 백정으로 천민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나는. 너무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러잖아요. 비참하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당신은 평민이야. 생각을 바꾸지 말고 무조건 나야 돼. 이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사회나 국가는 그런 제도가 다 없었는데 본인이 그런 한계를 만들어서 나는 평민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거 아닌데? 너무 좋죠. 네. 웃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나한테 한계를 지어주려는데 본인이 그런 한계를 만나서 나는 천민이야. 나는 상민이야. 나는 절대 양반이 될 수 없어. 나는 당신나는 성공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살아오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제대로 일이 안 됐냐? 대부분 여러분이나 제가 살면서 살아온 세상은 특별히 있어야지만 뭐가 잘 되는 세상이었어요. 뭘 잘 만나든지, 학벌 좋든지, 뭐 재능적하든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될 일이 없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스펙이 필요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제 이 애플이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날개를 다치고 나아가시는 일 만나. 본인이 해낼 수 있다, 당연히. 이걸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거절을 너무 쉽지만, 세상은 다 거절이에요. 살면서. 여자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를 찾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이렇게 미인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이 찾을 거야, 아니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까였어요. 생각하면 정말. 키 작다고 맨날. 어쨌든, 렉터를 만나서 올해 2020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여러분의 멤버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조금 전체적인 멤버십이 횡보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 10월 달부터. 저는 그 지표를 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지표를 딱 얘기해서 얼마 전에 회사에서 발표한 게 전전에 발표한 거예요. 지표를 봐라. 실질 아니냐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 뭐하냐 도대체. 예. 근데 회사에서 한번 오해를 금융당들은 같은 거 듣고 있대. 그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전막 갖다 얘기해버려. 감추고 시작은 뭐 없어서. 그런데 제가 지표를 보니까 10월 달부터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4일 나간 세미나를 보고서도 역시나. 그래서 올해 계속 늘어난다 했죠. 제가 말한 바로 이제 중간층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제품이 사업에 매진하셔서 성공하는 원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